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채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참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주 좋습니다. 네. 외국인도 오늘 매수세 좋은데요. 기관이 한 500억 정도를 더 사고 있지 않나 하는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현재 수급 흐름 어디로 들어가는지 먼저 볼까요? 기아와 현대차에도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업체들, 방금 살펴본 것처럼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에도 매수세가 쏠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전선과 카카오도 매수하고 있는데 대한전선과 카카오는 오늘 외국인도 함께 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이 많은 종목 중에 많은 금액 중에 종목을 보자면은 반도체를 동일하게 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눈에 띄는 곳은 KEC를 사고 있고 또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도 현재 사고 있는 것이 외국인의 특징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수급 동향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로 또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들어가 볼게요.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천보와 솔브레인 만났습니다. 천보와 솔브레인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려봄직한 자리라 봐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서 조금 벗어난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난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그러다 보면 기술주라든지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본다면 최근에 이 성장주의 대표적인 두 섹터가 있죠. 반도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두 번째 전기차 쪽도 당연히 지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두 산업에서 조금씩 이 외부 환경에 따른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두 섹터 모두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게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두 섹터 중에 하나의 섹터를 골라야 한다면 어느 쪽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안전할까 혹은 수익률을 더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천보와 솔브레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보와 솔브레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만났습니다.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선택, 솔브레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는 그래도 아직 그 니켈 가격 상승이 된 게 마냥 해소가 됐다 볼 수는 없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제 솔브레인도 무조건 반도체 쪽으로만 볼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산업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천보보다는 솔브레인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지금 반도체 IT,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강세, 그리고 이 두 기업을 사주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지금 가장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쪽이 그리고 한 번 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은 반도체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관련해서는 니켈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내려오긴 했으나 그래도 2주 전, 3주 전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가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이 언제 또 변동성을 보이지 확인을 못하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보다는 실적적으로 안정성 있는 이 반도체 쪽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제법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오늘 가장 강한 게 SK 하이닉스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도 저는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원재료비 영향에 따라서 2차 전지 사업부에 대한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반도체 쪽에서 지금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되면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이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솔브레인이 현재 위치에서 저는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내 이제 메모리 업체 이 수요가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도 솔브레인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현재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브레인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단기적으로도 포인트가 잡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솔브레인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솔브레인의 솔이 솔루션이 아니고 네. 영혼의 소울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일단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진짜 말도 못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주가의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소울, 영혼을 그렇죠? 끌어모아서 올라가야죠. 네. 네. 기간도 기간이지만 가격적으로 정말 많이 지금 조정을 받은 이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받쳐주면서 오늘까지 상승을 해주는 뭐 3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하다. 그동안의 부진을 좀 털쳐낼 수 있는 상승세가 앞으로 당분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술주들의 발목을 잡았던 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였거든요. 사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불확실성들이 지금 많이 해소됐다라기보다는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주들 혹은 성장주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솔브레인은요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의 1차 혹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쉬어갈 때 2차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내려가면서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2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쭉 들고 가면서 26만 원까지야 26만 원 1차 그리고 28만 원 2차 목표가 이렇게 한번 잡아서 대응을 할 경우에는 네. 좀 좋은 수익률을 우리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모두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2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살펴봤습니다. 바로 또 2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2라운드는 비덴트와 서브 T&D입니다. 아까 1라운드 느낌하고 좀 비슷하게 이번 2라운드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을 찾아보자. 뭐 이런 주제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 테마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 종목들이죠. 가상화폐 관련한 비덴트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또 서브 T&D. 네.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앞선 종목들도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워낙 지수가 좋다 보니까 현재 어떠한 종목군을 사야 내가 지금 더 좋은 수익을 낼 것인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비덴트 그리고 서브 T&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확실성 해소로 비덴트도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잘 가고 있고요. 서브 T&D 리오프닝의 최고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 한번 비덴트와 서브 T&D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서브 T&D의 승리입니다. 비트코인 좀 더 힘들어 보이시나요 혹시? 그렇다라기보다는 일단 암호화폐는? 가상화폐 시장,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화폐하고의 조금 기싸움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뭐 가상화폐의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다 그건 아니지만 변동성이 조금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한번 강조드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당장 안 가서 물리더라도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실적이라든지 현재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브 T&D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세 군데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호텔 투숙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조금 자유롭게 들어오는 하반기 시점에는 당연히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송도에 있는 쇼핑몰, 당연히 이제 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소비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신정동에 새로운 또 테크노밸리 시티를 지금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뭐 아직 뭐 진행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이제 성장성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서브 T&D 굉장히
다른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잠시 후에 차트를 놓고 보면 이 종목도 이렇게 올랐나? 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으로 함께 주목을 받고 그만큼 이제 성장 기대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서브 T&D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거 올랐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조금 더 길게 보면 단기간인가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았던 예. 그 시기에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시세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서브 T&D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지금 붙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했다면 서브 T&D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13,000원이라는 이 가격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최근에 상승이 시작되는 시작점,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꼭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 T&D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팀장의 오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공개해 주세요. 자, 아까 1라운드에선 장기였고 2라운드 단기였고 어떤 컨셉입니까? 가지고 온,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종목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미 수익을 많이 됐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미 목표가 부근까지 좀 올라왔다가 지금 목표가 부근에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저는 목표가를 한 번 더 올려서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사마 네트워크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해당 기업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한 2, 3주 동안 꾸준히 좀 강조드렸던 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와 조금은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도 잘 버텨주고 그쵸. 지수가 좋으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었고 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있는 뭐 CJ ENM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 사마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엔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OTT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졌고 우리 이제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네. 있지만 예전보다 사실은 이제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보다는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OTT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지금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면 그러한 분위기는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그러한 소비자들의 흐름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컨텐츠의 수는 당연히 더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어서요.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최근에 뭐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컨텐츠 종목들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어떻게 또 가격 전략 살펴봐야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죠. 네. 추세가 좋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3,000원 초반대에 말씀을 그쵸. 드려서 5,000원 그 이상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때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 현재 위치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에게요.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00원을 드리겠지만 5,000원을 더 넘어서 6,000원까지도 저는 바라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요. 손절 가격은 3,00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포트폴리오가 벌써 딱 나와 버리네요. 이쪽에서 매수하셨고 이미 최고가까지 수익 보고 있는데 지금도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